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기 죽은 각도기 박사안준입니다. 예. 하루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이러면 꼭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더라고. 다시 또 많이. 응? 가기 죽은? 오늘 죽었나요? 가기 죽었죠. 가기 죽었습니다. 아 진짜. 아 정말. 요즘 예전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러시아 이 전쟁 관련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요즘에는 참 긴축 움직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리도 좀 다시 올라가고 오늘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성장주들은 오늘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성장주들 아무래도 어려워지죠. 네. 네, 뭐 미국 시장에서도 S&P는 뭐 1% 떨어졌는데 나스닥이 2.2%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도 그래도 만만치 않게 떨어졌던 게 대형주들 실적 잘 나온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픽을 찍었는데도. 네. 일단 코스피는 1.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1.6%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에서 1조 3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4천억 정도 많이 매수를 하면서 계속 개인 투자자만 방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FNF가 한 나흘 만인가요? 사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3% 정도 오른 영향이 오늘 섬유의복 섹터가 거의 FNF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네.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주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동양생명과 롯데손해보험이 3% 가까이씩 상승을 했고요. 뭐 코리안리, 메리츠와제도 1%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는 특히 라면 업체들이 좀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농심과 삼양식품이 3%대 상승을 했고요. 뭐 대한제당, 대상, CJ제일제당, 오뚜기 이런 회사들도 1% 가깝게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해들은 지금 괜찮은 거예요. 살만하고 할만하고. 근데 가격을 전가 못 시키는 중간재 기업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은행이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뱅크도 4.4% 하락을 했고 시중은행들도 KB금융, 하나금융 2.5%, 1.6%씩 하락을 했고요. 뭐 신한지주도 1.2% 정도 하락을 했고 우리금융만 오늘 1% 상승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은 이제 해운주들이 좀 특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H&M, 흥하해운, 페노션 다 6에서 4% 사이로 하락을 했고요. 뭐 아시아나, 에어부산, 대한항공, 진에어 이런 항공주들도 오늘은 좀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서비스 업종 여기는 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넷마블, 더존비즈온, 카카오, J콘텐트리,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CGV, 하이브, 네이버 다 5%에서 막 2, 3%대까지 많이 빠졌네요. 줄줄이 뭐 게임, 2차전지 콘텐츠 업종 다 같이 네. 많이 빠졌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도 오늘 우리가 미국 시장 하락을 커버리지 못한 S&P 기준으로도 커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S&P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네요. 오늘 저녁도 만약에 그 동안처럼 한국이 미국의 선물 시장 역할을 한다면 미국 또 빠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는 S&P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예. 섞여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미국 실질 금리 이야기를 네. 좀 하면요. 요거는 이제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금리다. 이게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에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고요.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당연히 성장주한테는 유리하겠죠.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굉장히 저렴한 할인율로 땡겨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금 들고 있으니까 손해잖아. 실질금리 마이너스면. 네, 그렇죠. 네. 현금은 소진을 시켜야지 다른 네. 거에 자산에 넣어야지 되는 구간인데 이제 0을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0 위까지 만약에 올라오면 성장주들은 조금 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아무래도 있겠죠. 뭐 저 계속 올라가면 성장주만 부정적인 게 아니고 주식이 부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저 사실은 저 바로 직전에 손실대학교 대학교 가가지고 강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우리 경제학 학도들한테 은행에서 돈 얼마 주면은 돈 그냥 은행에 넣고 계실래요? 라고 물어봤죠. 한 6, 7% 정도 수익이 나면 은행에서 1년 예금 기준으로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응? 있습니까? 지금보다는 투자 비중을 많이 줄이긴 할 것 같네요.
그 나이 드신 분은 아예 안 하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주식시장에 돈이 빨려 나가겠지 은행으로. 그러면은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기업도 6% 이상을 좀 확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그런 환경에서는 그럼요. 다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그럼 있겠죠. 우리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8에서 12%그 사이에 포진돼 있는데 은행은 무위험이잖아. 그렇죠. 은행은 망하지 않으면은 무위험인데 뭐 무위험 수익률이 6%까지 오는데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뭐 거기서 2, 3%더 얻겠다고 3, 4%더 얻겠다고 투자하는 그 비율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이 지금 보여드린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은행으로 넘어갈 돈들이 점점 많아지는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예, 물가 상승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실질 금리가 쭉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금리 인상, 긴축 움직임이 세지면서 지금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계속 실질 금리가 플러스 전환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2차전지 뭐 인터넷 플랫폼, 여기는 뭐 카카오, 네이버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주, 바이오 전부 다 약세를 보였는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랐습니다. 어저께 장 끝나고 공시를 했죠. 유상증자 한 5천억 원 정도 하고요. 규모는 전체 주식수 대비 한 7% 정도 추가 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무상증자 3대1 무상증자니까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3주를 더 줍니다. 네, 당연히 무상증자 1대3 요 정도면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사실 시장이 좀 좋고 어제 테슬라가 뭐 5% 막 그렇게 빠지지 않았으면은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래도 뭐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 빠진 것 대비해서는 피어 대비는 좀 아웃퍼폼 하긴 했습니다만 네. 무상증자 3대1이 이 정도까지 시장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로 작년에 자이언트 스텝도 물론 지금하고 시장 환경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때 당시에 비슷한 구조의 공시를 하고서 11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예, 무상 증자 권리락 일까지요. 근데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좀 실망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에코프로비엠 증자 대금은 대부분 이제 에코프로 글로벌에 출자를 한다고 하고요. 해외 공장 증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LNF도 1.5%씩 상승을 했고요. 뭐 동화기업, 첨보는 3,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1.8% 하락을 했는데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는데 실적 괜찮더라고요. 영업이익 생각보다 잘 나와서 내일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2%대, 4%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P2E 게임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가 6%, 4%씩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도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넷마블도 5% 하락,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3%, 2%대씩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77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네. 영업이익도 14조 1천억, 전년 대비 무려 50%나 급증한 수치고요. 예상치가 13조 1천억이었거든요. 1조 원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네. 0.7%나 하락을 했고요. 물론 시장 코스피 뭐 빠진 것 대비해서는 좀 양호했지만 그래도 좀 실망이 큽니다.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8,800억,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가 1조 3,5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더 나왔거든요. 네. 근데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0.4% 정도 상승을 네. 했고요. 지금 뭐 전체 마진율이 20%인 걸로 봐서 삼성전자 네. 반도체 이익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가전에서는 뭐 해봐야 뭐 한 자릿수 이익이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뭐 그렇게 높은 마진 나오기 어려울 거고요. 스마트폰도 마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는 거라고 보면 다른 사업부분 마진율이 안 높은데 또 20%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건 반도체 기여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어렵다 해서 걱정을 했지만 영업이익 규모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거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던 말이 그대로 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못 받았습니다. 네. 네, 반도체 섹터는 뭐 리드 타임도 늘어났더라고요. 3월 수치를 보니까 2월 달 대비해서도 26.2주에서 26.4주인가요?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뭐 컨테이너
그 LA 롱비치항에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선박들이 좀 쌓여 있었잖아요.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수도 좀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뭐 상하이 터지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하면서 반도체 리드타임도 계속 아직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업종에서는 특히나 이 좀 안 좋았지만 방어력이 어제 강했던 기판주들 오늘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아비코전자가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DDR5용 인덕터 시장 진입 준비 중이라서 23년도에는 실적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탈 파워 인덕터의 고객산의 점유율 상승 때문에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5%나 상승을 했고요. 예.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다 1, 2%씩 오늘 장에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섬유유복 섹터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었는데요. FNF가 이 상하이 봉쇄 이후에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5일 상하이 확진자 수 여전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2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일에 봉쇄 조치 연장한다고도 발표를 했었죠.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게 과연 봉쇄 조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네. 처음에는 한 사흘씩 상하이 동서로 나눠가지고 그 정도 진행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더 연장이 될 것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FNF는 물론 이 중국 봉쇄의 영향도 받겠지만 또 어디에서는 또 MLB 브랜드가 중국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래서 중국 봉쇄하더라도 큰 영향을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게다가 또 6월에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호재는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이런 중국 상하이에서 이런 악재가 계속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눌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음식료 섹터가 방어를 잘 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하반기에 대대적인 가격 인상 재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음식료 섹터에서 사실 가격 인상만큼 좋은 호재는 없겠죠. 이 현재처럼 이 곡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간다면 음식료 업체들은 하반기에 가격 인상을 올릴 것이다.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과거에도 원 부재료 상승 구간에서 2, 3년 연속 가격 인상을 했던 케이스가 빈번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보니까 라면 업체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매년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 구간에 그래서 이 음식료 하는지 그때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작년도에 이 라면 가격 올릴 때 굉장히 큰 반대라고 할까요? 굉장히 소음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겨우겨우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곡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라면 가격을 만약에 더 올린다면 훨씬 더 수익성 증가가 또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사 먹는 사람이 욕은 하지만 안 사 먹을 거라. 그렇죠. 이거 필수제네, 필수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추천주 중에서는 농심을 추천을 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 전가력과 영업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이 여러 라면 업체 중에서도 농심을 좀 뽑았습니다. 반대로 라면 뿐만 아니라 제빵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밀가루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죠. 상반기에는 리오프닝 수혜주 중심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CJ 프레시웨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철강 섹터 오늘도 괜찮았는데 오늘 뭐 최고 가격 만들었어요. 네, 사실 동부제철 영향이 좀 컸죠. 네. 네,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다라고 알려지면서 KG 동부제철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사실 그룹주들이 어저께 뭐 상한가 가고 못 간 것들은 시간 내에서 전부 다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KG ETS는 그래도 상승폭을 다 반납해서 4% 상승해서 끝났고요. KG 케미칼도 4%, KG 이니시스는 마이너스 7% 오히려 떨어져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니시스는 최근에 이 가상화폐 사업 진출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쌍용차 인수전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메이슨 캐피탈 이것도 관계사인데요.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캡터스 P라는 이제 사모펀드하고 KG그룹하고 협업해서 기업 인수를 하는데 메이스 캐피탈도 이제 캡터스 P가 투자를 했던 회사입니다. 뭐 조금만 관련만 있으면 그냥 막 다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은행 섹터 오늘 좀 다 같이 하락했는데 특히나 이제 인터넷 은행 이 카카오뱅크가 3월 달만 들어서 한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한 1%대에서 한 4%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2배 이상 하락폭이 컸던 거죠. 정부가 이 고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카카오뱅크는 이미 고신용자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의 가계 신용대출 중에 중금리 대출 비중을 보면 평균적으로 24%입니다. 24%? 작년 말에 19%였거든요. 근데 네. 5%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 한 분기만에 증가를 한 거죠. 인터넷 은행에 요구한 정부의 기준은 30%입니다. 아직은 여기에 미달해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올려야 되는 목표가 카카오뱅크는 25%, K뱅크도 25%인데요. 둘 다 현재는 20%이기 때문에 5%포인트 더 올려야 됩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구한 기준이 42%인데요. 현재는 31%이기 때문에 11%포인트나 더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더 쟁여놔야 되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돈이라도 이제 고신용자보다는 중저신용자한테 더 많이 대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못 갚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네. 큰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그게 아무래도 저신용자들이 높다 보니까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충당금도 훨씬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 현금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도매 가격이 데이터를 제가 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제 생각보다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전력 도매 가격 기준이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요. SMP라고 부르는데 3월 달이 킬로와트 시당 192.75원, 거의 193원 정도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달에 154원이었고요. 2월 달에는 197원으로 급등했다가 3월 달에는 조금 낮아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84원 정도였었는데 그에 대비해서는 130% 정도 상승한 수치이죠. LNG, 석탄, 유가가 그 사이에 모두 2배 이상 오른 영향이었고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실제로 사들이는 정산 단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습니다. 3월 달엔 킬로와트 시당 151.56원, 전년 대비해서 72%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전력 구입에 쓴 돈이 전년 대비해서 3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S&P가 이 전력 도매 단가가 4월 이후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S&P는 통상 국제 유가 등락을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바이 이후 기준으로 작년 말에 70불이었는데 3월 중순에 120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가을까지는 S&P가 계속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S&P가 아무리 올라도 이 판매 단가에 반영을 하면 좋은데 지금 네. 새로운 정부의 기조도 이 물가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력 가격 올리는 거에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전망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덕분에 예. 많이 빠졌죠, 오늘. 예, 오늘도 3.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3.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그래서 은행 섹터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락을 했던 업종이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서 한 군데도 요거 위험하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없더라고요. 다 괜찮다. 그 다 보유자들, 주식 보유자들이네. 네, 다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 최소한 1년 동안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골드만삭스 외에도 이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진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금리 차가 역전이 됐던 것은 1973년도 뿐이다. 항상 이제 다른 비교를 할 때 예전 통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장당기 금리 차가 발생했던 모든 통계를 다 끌어오는데 골드만삭스는 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와 공통된 요게 같이 일어났던 것은 이제 73년도 뿐이다. 그리고 이때를 비교해 보면 그 후에 S&P 500 지수가 바로 그 역전된 다음 해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결국에는 지수가 48%까지 하락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약세장에 빠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70년대 초반의 경험은 투자자가 직면하고 있는 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분명한 예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향후 24개월 내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38%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인 언급을 했고요. 네. 대안으로는 높은 수익성과 강한 현금 흐름을 가진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방크에서도요, 이 고객들한테 보내는 노트에서 향후 2년 안에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에는 리세션이 시작이 되고 23년도 여름까지 20% 정도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뉴욕 전 연은 총재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빌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 지난주 사설에서 경기 침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로렌스 린지 전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소비 지출을 계속 잠식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빠르면 다음 분기에 리세션을 겪을 것이다 라고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뭐 가봐야 알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뭐 장대금리가 역전된 게 좋은 뉴스는 아니고 맞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진성 그 대출 관련된 단기 금리 오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올라서 사람들 돈 안 써주기 시작하면 장기물은 못 오르고 그러면서 계속 역전될 확률은 놓여져 있는 거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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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는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